Has everyone enjoyed the break? 2020 Korea Basic Income Fair Opening Ceremony Part 2 has just started. As you're well aware, basic income means that everyone can benefit and share their happiness. Yes, there is another thing that makes us happy when we share. What is that? That is music. At the part 2 of today's opening ceremony, there will be the performances celebrating the 2020 Korea Basic Income Fair. First of all, Curse 82 with world-famous classic guitarist Tuni Sung-ho will play a familiar movie original soundtrack. Lastly, let's meet the stage right now, including the classic ensemble Liberta Trio's performance with a precious heart for the success of this fair.
등을 달구던 붉은 해 서쪽 하늘로 떠나가고 푸른 어둠이 데려온 작은 별이 노래할 때 난 또 누굴 기다리나 이 저녁 낮에 저 달보다 멀리 있는 그대 이름 떠올리면 여름 꽃향기 내 맘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길 없는 길을 걷는 듯 꿈 없는 꿈을 꾸는 듯이 텅 빈 마음이 몰고 온 그리움이 춤을 출 때 난 또 누굴 기다리나 이 저녁 낮에 저 달보다 멀리 있는 그대 이름 떠올리면 여름 꽃향기 내 맘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저 달보다 멀리 있는 그대 이름 떠올리면 여름 꽃향기 내 맘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As everyone enjoyed the performances, it was a warm-hearted stage as the slogan of this fair, Humans Humanly. Thank you very much, three teams, for performing such a wonderful stage. From here, we'll wrap up the 2020 Korea Basic Income Fair opening ceremony. At part 2, the coffee break time video is prepared to introduce other countries' basic income and
community pension programs as the basic income of self-sustaining villages. Let us watch it together to see what kind of information it contains. And also, I'll be back soon at the part 3. 안녕하세요. 오늘 MC 한국을 사랑하는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다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두 분은 한국말 실력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장난이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닌 것 같다고? 혹시 얼마 동안 한국에 사셨는지? 한 3, 4년 정도? 저는 한 26년 전에 와서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이 정도면 어르신. 되게 어려워 보이시네요. 어려 보인다고요? 아니면 어려워 보인다고? 어려워! hyvää päivää. olen Leo Suomesta.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양쪽에 있는 나라들 복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나쁘지는 않지? 핀란드가 네네. 좀 유명하긴 하죠. 오늘 뭐 얘기할 게 있나요? 핀란드만 얘기하면은 독일 나쁘진 않지만 핀란드 따라잡기는 힘들지, 솔직히. 근데 독일은 맥주가 맛있어요. 맥주 먹으러는 독일로 오시고 핀란드는 근데 멕시코 간데 있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쉽게. 왜냐면 멕시코는 이렇게 핀란드만큼 독일만큼 이렇게 복지가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집중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하면 어떤 복지가 있는 거죠?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아동이나 노인 위한 복지도 당연히 있고 일하는 사람 위한 복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한 복지도 있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복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학생이니까 네. 학생 지원에서 복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 마칠 때까지 다 이제 무상으로 할 수 있고요. 월세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월세죠? 한 200에서 250유로? 그게 한국 원으로 하면은 한 35만 원? 그 생활비도 한 37만 원 정도? 그래서 총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월세비는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이제 헬싱키 지역이 좀 비싸서 시내 쪽에 살면은 한 1000유로는 넘어서 좀 많이 높아요. 조금 갚아야 되는 건가요? 무상으로 드리는 거고 대학교 다니는 동안 핀란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꼭적인 핀란드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네네.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생활비나 월세나 그 학자금 대출 핀란드에서 받고 있어요. 독일은 대학교도 무료예요? 등록금은 일단 아예 없고 한 학기는 30만 원 정도인데 교통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편은 아니죠, 확실히. 다음 생에 독일이나 핀란드 사람으로 좀 태어나봐야 겠어. 멕시코에 대학교 다녔는데 장학금 받진 않았고요. 받아봤자 외국에 가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지원해줄 때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좀 잘하면 그럼 외국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이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일할 때도 복지 좀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독일의 근로복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한국이랑 좀 차이가 있다 싶었던 게 독일에서 한 30일 정도 휴가 낼 수 있거든요. 눈치 안 봐도 휴가 내도 되고요. 눈치 안 봐도 휴가를 쓰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이 한국 근데-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내는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휴가를 내는 경우도 안 있어. 나와. 그냥 안 나와. 핀란드도 비슷하게 한 달 일하면은 2.5일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4에서 30일 정도 휴가를 받아서 그거를 그냥. 그럼 다베아 씨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라지 않았어요? 눈치 너무 많이 봐야 하고 칼퇴근이라는 단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러네요. 퇴근인데 지금 할 일이 없어도 일 있는 척을 하면서 이제 팀장님 집 가지 않으면은 저도 퇴근 못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독일은 계약대로는 6시에 퇴근이니까 6시에 갈게. 핀란드는 야근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야근하면 잘려요. 진짜요? 네. 잘린다고? 잘려요. 야근을 하면? 맞아요. 야근하게 되면 신고할 때도 많아요. 핀란드에서는 제 친구가 IT 회사를 다녔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강제 휴가를 당했어요. 진짜. 가서 여행이나 뭐 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나라도 이제 복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지만 멕시코의 자랑을 조금 해드리자면 이렇게 돈 없는 가족을 위한 오포르투니다데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회라는 뜻이에요. 가정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복지가 있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거기서 등록돼 있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거야. 그래요. 조금 자신감 빠져줘. 근데 복지가 좋으면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떼지 않아요? 엄청 많이 내죠. 뭐 되게 이상한 세대도 되게 많아요. 설탕세도 있고 온난화 문제 때문에 소방기세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은 소를 키우잖아요. 소 키우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환경이 안 좋아서. 소가 방귀기면 아니 인간들도 방귀 기는데. 근데 소가 특히 안 좋대. 거의 자타는 정도. 아 지금 코로나19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다 이슈가 됐죠. 여기는 워낙 이제 해결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검사하는 것도 지원도 해주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 빨리빨리 문화는 괜찮지 않아요? 뭐 레오 씨는 오래 이럴 사셨는데 때는 마스크 되게 문제였잖아요, 아, 처음에. 맞아. 근데 되게 빨리 그 마스크 알린이라는 앱이 나와서 이게 너무 편리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솔직히 뭐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저는 이번엔 아주 크게 믿게 됐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맹장 수술을 받게 됐었는데 아파요? 많이 아파요.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막 갑자기 내려와요. 갑자기 내려와요. 맹장이 내려온다고. 맹장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내려왔는데 그때 진짜 이게 손가락으로 맹장이 여기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아픈데 또 아무래도 한국에 혼자 살고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국민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먼저 테스트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수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만약에 지금 멕시코에 있었으면 지금 코로나19 테스트는 한 3일 정도 걸려요. 결과 나오는데 굉장히 그냥 터지죠. 한국에서는 7시간. 7시간 그래도 길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 문제 생기지 않고 터지지도 않고 다행히 이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핀란드도 의료 시스템 좋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또 좀 되게 느린 편이 걱정이 돼요. 거의 다 예약제라서 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일, 4일 후에만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가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 보통 많으니까 일단 하루 잃었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병원만에 있을 거다. 그 진행 안 되니까 아무것도 거기서 그냥 나아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 걸려. 기다리면서 낫는다고요? 기다리면서 그냥 나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핀란드는 아프면은 그냥 돌려보낼 때도 있어요. 거기는 그냥 일반 감기 있잖아요. 네. 한국이었으면은 난리 났죠. 맞아. 그렇죠, 가서 그렇죠. 그 수도에 맞아. 맞고 핀란드는 그냥 감기로 병원 가면은 감기인데 왜 바로 오냐고. 맞아요. 바로 집에 가서 자라고 해요. 핀란드에서는 감기 걸리면 사우나를 하면 뭔가 우리 맥주 이상. 병원 갈 생각도 안 해.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바로 가요. 어리 생기니까 네. 한국 약국 가면은 엄청 좋아요. 이 봉투 하나 안에 꽉 차있어. 뭐 시리얼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거의 식사 아니에요? 거의 식사. 차이리톨? 자일리톨. 그럼 어떤 때 먹어요? 뭐예요? 껌 씹는 거. 아, 자일리톨 껌. 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지하철역 가보면 화장실에서 막 이거 하잖아, 양치. 다 양치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많이 하죠. 많죠? 네. 저도 해요. 근데 핀란드에서 약간 비슷하게 자일리톨 씹어 먹어요. 그 초록색. 초록색. 아, 초록색. 근데 많은 그거 푸른가 봐네. 휘바. 나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카드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 지금 오늘 아니, 지금 제가 외국인이랑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번에 분명히 말했는데 자꾸 저를 외국인이랑 해요. 아니 머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지금 한국에 살아가지고. 감독이 한번 여기 같이 아, 해서 속상하다. 아, 빡세다 오늘. 진짜. 앞으로는 이제 10년 이하 좀 이제 산 사람들 좀 부탁드릴게요. 너 너무 제발. 오래 살아서 뭐 한국 카드. 아니 아예 프로그램을 따로 최근에 코로나19를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줬다고 이제 전 들었었어요. 이제 한국뿐만 아니잖아요. 그 독일도 그렇고. 근데 한국이 특별하게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그 지원금을 그냥 주니까. 아예는 준 거니까 독일도 조금 힘들어하거나 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핀란드에서는 직접 해봤다면서요? 저희는 그 2017년부터 한 2년 정도 한 달에 560유로를 주는 기본 소득 제도를 했었는데 꽤 도움이 적진 되는, 않지. 꽤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되게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느 대상자를 직접 골라서 준 게 아니라 랜덤으로 아예 오. 주는 거라서 되게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독일도 하지 않았나요? 해본 적은 없지만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토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솔직히 좀 세계적으로 이슈되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약간 미래 생각해서 한번 지도해본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아졌었는데 그거를 받아서 뭐 그 취직을 했거나 이런적으로는 막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정신 상태만 좋아져도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아져야 일도 나중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그래도 좀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삶의 질은 되게 좋아졌는데 그걸 받다 보니까 아 그럼 난 일할 필요가 없겠다. 아니 그런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독일도 그렇게 될까봐 아직까지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찬성. 찬성. 네. 약간 좀 고민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지만 그 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뭐 레슨 수업 같은 거를 주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는 독일에서 그런 거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사람 기본소득 주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뭐 다 힘들어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워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왜 이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많아졌냐면은 일자리 많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로봇 같은 것도 갈수록 더 잘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스템은 앞으로 몇 년 더 갈까라는 이 질문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면은 키오스크가 있죠. 거기서 일했던 직원을 대신해서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없어지지만 추가로 이제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IT 쪽으로 가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IT 관련 스킬을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본소득이 슬슬 생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지원금은 약간 기본소득의 테스트 그렇죠. 있지 그러니까 시도 같은 않았을까 거, 싶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와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보면 좋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다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비싼 밥 한 끼 먹으러 가겠습니다. 큰 회사 물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을 위한 좋은 제품이라든가 사람들이 쓰기 위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 작은 회사들을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런 회사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저는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스크라도 사러 가야겠네요. 그렇지. KF 빌더가 들어가면. 저희 그냥 가는 칼퇴근인가요? 아니, 칼퇴근. 칼퇴근? 네, 칼퇴근. 갑시다. 진짜 눈치 본다. 야, 나 가시죠. 네. 아유, 여기 저희 닭갈비 저희 파는 팀장님 데가 먼저. 있는데. 아, 네, 네, 팀장님 먼저. 네. 네. 여러분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소득이 어렵고 낯선 국민들에게 우리는 지금부터 친숙한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고 평화로운 어떤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장산 자락에 자리 잡은 송중마을. 마을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국립공원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토질 탓에 농작물 소출도 좋지 못했고 대부분 고령자여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 마을이 참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이 솔티라고 이 마을 이름을 못 붙였어요. 송중마을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자생적 기본소득 모델은 공동공장 운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에 모신잎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고령의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단 말이에요.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러면 동네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송중마을이 모신잎을 팔아 마을 어르신에게 제공한 연금은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포천시에 위치한 장독대 마을. 고즈넉한 이 마을은 한탄강 댐 건설로 이주한 주민들이 만든 마을입니다.
원래 이 마을이 광산촌이었습니다. 이 광산촌이다 보니까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이 좀 부족했었어요. 이주 이후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봉착했던 장독대 마을 사람들. 그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찾은 것도 자생적 기본소득 모델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같이 일하고 힘들게 노력을 해서 또 같이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연금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람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독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 그리고 이와 연계된 마을 연금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나가볼까요? 충청남도 서부 태안반도에 위치한 만수동 마을. 마을 주민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마을 사람들은 드넓은 바다를 오가며 작업하는 고된 일을 해야 하기에 고령의 나이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노동력 상실은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의 요지는 뭐였었냐면은 우리 어촌계에서 바지락을 캐는데 젊은 분들은 많이 캐고 노인분들은 적게 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노인분들의 그 갈등이 심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만수동 마을은 전국 최초로 마을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마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게 되면서 마을에는 활기가 돌고 이 소식은 인접마을에도 알려져 마을연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라고 할까 해서 타 인근 어촌계에서도 지금 한 6군데서 똑같이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마을연금도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 화평교회. 이 교회에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마침 한국네트워크의 당시 이사장하고 계셨던 강남훈 교수님을 모시고 기본소득 강연을 이제 지역에 열었어요. 그게 좀 계기가 돼서 기본소득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교회 신도들의 모임인 기본소득위원회가 만든 기본소득 나눔 헌금. 매월 첫째 주 교인들에게 2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소득 나눔은 화평교회 교인들이 직접 뭐 크던 적던 직접 모은 기본소득만을 나눔만을 위해서 모은 돈으로 모든 교인이 정확히 n분의 1로 나눠 갖는 그런 것이고요. 내부에서도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상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아예 모든 교인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으면서도 서로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사회적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실제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교인들 중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화평교회의 기본소득. 이렇듯 기본소득은 경제적 차이 속에서도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본 내 마을의 기본소득 이야기. 저마다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다 같이 상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민 끝에는 기본소득이라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 사람다워지는 세상.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살고 싶은 현재와 미래일 것입니다.